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출발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맘마이스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비타민 엔젤스에서 유산균 제품에 한해서 100% 환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100% 환불 이벤트? 네, 12월 한 달간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족을 못한다. 그럼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 집에도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비타민 엔젤스의 프로바이오틱스 BG.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말이죠. 네.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이제 아빠를 닮아가지고 좀 불어나는 추세였는데 네. 요즘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똥이 나오는데 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저 마이크 설명하지 마. 마이크 크기 정도가 나와 한번. 아, 더러워. 어떻게 그 사실인데?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 그만해. 하지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은 막혀가지고 넘쳐가지고. 더러워 죽겠네 진짜. 자, 이게 다 프로바이오틱스 BG 때문입니다. 네, 이런 예. 더러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빨리 좀 사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1등 유산균 회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한센이 보유한 유산균 중에 가장 좋은 유산균만 넣다 보니까 네. 몸속에 있는 쓸데없는 노폐물들, 그리고 이 장이 잘 돌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노폐물들을 네. 싹싹 배출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새 달력까지 받아보는데 이게 누드입니다. 누드. 새 누드 달력입니다. 받아보고 싶으시죠? 자, 비타민 엔젤스였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엄청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살아오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네. 현대사가 다 정리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특히 70년대부터 오늘의 촛불혁명이 이어진 2017년 말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뭐 가끔씩 후퇴도 하고 퇴행도 했지만은 결국 진전도 했다. 그 진전된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무균지 박찬종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제가 1994년인가요?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예, 그건 95년. 5년이죠. 95년. 죄송합니다. 제가 95년에 처음 투표를 했는데 그때 첫 투표를 한 분이 바로 박찬종 변호사님이십니다. 기호 3번이셨죠? 기호 3번이죠. 3번, 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에. 예. 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젊은 분들인데 네. 저를 정치인으로서 기억하고 유권자로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대상자는 92년 현재의 대학생. 맞습니다. 92년 현재의 대학생이니까 지금 이 청중석에는 저 뒤에 어두워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92년 현재 대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97년 이후에는 정계에서 퇴출된 사람입니다. 퇴출되셨어요 그때? 강제 퇴출. 이 시스템상에 있는 정당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발길을 당하고 그거를 유권자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받들어서 다시 띄워주질 못하고 이놈 잘 됐다 이러니까 뭐 완전히 퇴출되고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고 쓸모없게 됐고 이제 잊혀져 가는 사람인데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따름이라는 메가드 말을 인용하기에는 내가 너무 식은방지고 그 잊혀지는 사람을 난데없이 이 김용민 팀이 부르길래 나를 수구 꼴통으로 모두 취급하는데 왜 여기서 부르나 이렇게 신기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제가 처음 투표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도 아주 왕성한 정치평론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국민TV 아침에 민동기 뉴스바에 또 고정적으로 또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92년 현재 대학생들이 정치인으로 저를 기억할 세대니까 무균질 지금 김용민 선생님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 93년도에 내가 우유 광고에 나왔어요. 우유 광고 나오셨어요. 우유 광고.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예. 모두 표정들이 굳어 있잖아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의 그 어떤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의 시기이긴 했지만 가장 빛났던 때가 바로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맞서던 때. 그때 뭐 박찬종, 이철, 홍사덕 의원은 지금 많이 좀 이미지가 퇴색됐지만은 이분들이 사실은 80년대 그 어떤 민주화 운동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그런 희망의 표상이었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전두환 장군이 만든 민정당에 들어와라, 장관도 하라, 총리로 하라 하는 게 다 거부했기 때문에 예. 정치 규제에 묶이고 예. 전두환 정권 80년대 지금 80년에서 87년 사이에 이 이른바 시국 사건의 변론을 전담해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5명이야. 5명. 예. 조선대학 총장으로 돌아가셨던 이돈명 변호사를 이돈명 좌장을 변호사님. 해갖고 5명인데 예.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서 주로 그는 뭐 대학생들이 시위죠. 각 대학, 연대, 대학별 또는 개인 서클별로 하는 그 대학생 이 시위 사건으로 투옥된 것을 거의 80%를 내가 혼자서 변론했어. 송영길 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송영길 군 네. 지금 송영길 의원 네. 그다음에 고대 총학생회장 김영춘 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예. 그다음에 김민석 군 서울대학 학생회장 예. 전 의원 그리고 김부겸 의원 김부겸 장관 예. 이게 전부 제 손을 거친 사람들. 어. 그래서 그 법정에서 변론을 어떻게 했느냐 반미자주화 그다음에 이 반독재 민주화 구호가 2개예요. 구호가 어디 무슨 데모를 하든지 간에 그땐 구호 2개야. 그럼 구속됐어. 법정에 섰어.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재판장 지금 이 학생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른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무랄 수 있느냐. 이 폭압 정권 아래서 말이지 박종철 군과 같은 동료들이 고문치사 당하고 투신 자살하고 수없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만일 이 청년 학도들이 이 정권이 바라는 대로 데모도 안 하고 전부 도서관에 앉아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천하가 조용하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냐 이 말이야. 이게 나라냐? 이게 어떻게 나라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정권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거지요.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요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니 그 앞에 이제 전제로 이 폭압 정권 학생을 붙들어다가 고문치사하는 이 정권보다는 오히려 평양 정권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85년 5월 3일 날 미 문화원 농성 점거 사건으로 73명의 5개 대학 학생들이 2박 3일간 지금 롯데호텔 앞에 있던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점거했어. 물론 구호는 똑같은 구호야. 이런 구호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되는데 그 변호인 단장이 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 사건이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총동원했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횟수도 가장 많고 이로 인해서 법정 소란으로 재판장이 20명을 감치 처분해서 구 서대문 교도소에 1.9평짜리 그 좁은 방에 그 이 삼복 더위에 한 달씩 감치 처분을 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감치 처분을 하고 있던 이 감치 처분을 당했을 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변호인 접견밖에 없어. 가족 면회도 안 되니까. 예. 그럼 그때는 내가 매일 그 서울구치소를 서대문 교도소를 출근을 했어요. 출근에 아침부터 하나씩 20명을 불러내는 거예요. 10분 15분씩. 그것만큼 더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 활동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아마 총으로 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를 저놈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런데 기회가 온 것이 예. 그해 9월 20일 날, 9월 5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삼민투 주제로 그 지금 허인회 군이 주동하던 삼민투 주제로 예. 이 정당 개헌 이 토론회가 있는데 구호 외쳤지 이걸. 네. 이걸
9시 뉴스에 찍어가지고 KBS에 내보내는데 청와대에서 전두환 장군이 보고 있다가 이놈이다 이게요. 이놈들이 선동한다 저놈이. 저놈 잡아넣어라. 이래가 내가 체포돼서. 아니 고려대 앞에서 이거 한 게 무슨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고대합 시위 사건이라고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변호사 업무를 3년 반 정지당하고 하하. 재판에 회부되고 뭐 그렇게 아주 옹골차게 유권자와 처음 약속한 대로 야당의 길을 가다가 그런 아주 일을 당했는데 아, 참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6월 항쟁 당시까지 선명야당, 신민당이 사실은 그 전선 중심에 섰던 정치 세력이었고요. 아마 돌이켜 보면은 가장 선명했던 야당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전두환 정권의 어떤 폭압적인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설 수 있었던 결기가 신민당에게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추후에 87년 대선 당시에는 우리 박찬정 의원님은 어디 입장이셨습니까? 그러니까 87년 대선은 이제 우리 제1야당 네.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 투쟁의 제도권에 선봉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60항장의 제도권에 주축이 돼 있다고. 예. 그게 이제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예. 그때는 이제 통일민주당이 됐었죠. 예. 정책위 의장 박찬종 음. 이제 이런 시스템이지. 부총재도 몇 분 있었지만은 네. 그런데 막상 직선제 개헌이 되고 나니까 그때까지 두 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예. 우리 둘은 예.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하나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도덕적 규율 기반이 돼 가지고 야당에 유지되고 우리처럼 고대합 시위 사건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되니까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하늘을 두 쪽 낸 것이 두세 양반이야. 아. 분열해서 나가니까 노태우 장군을 당선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에서 13명이 정풍운동을 일으켰는데 예. 두 분을 국회 그 지하 회의실에 두 분을 모셔다 놓고 오늘 끝장 토론입니다. 아. 어? DJ와 YS. 어디에 저 YS를 하시오. 예. 단일화 하시오. 어느 순서를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데 한 4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 내 이름 안 밝히겠어요. 최면상 어느 한 분이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래 나가버리고 허지부지 돼버리고 그리고 어찌 되느냐 갈라서니까 그러면 13명은 어찌 되느냐 각기 동교동계 상도동계의 그 족보를 찾아서 또 다 가버렸다고. 혼자 남았어. 삭발했어. 아. 11월 6일 날. 예. 이게 삭발했다는 건 내 평생에 한 번이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후보 단일화 삭발. 11월 7일 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180명이 삭발했어. 학생들이. 여학생도 포함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데도 두 사람이 끝까지 나아가 노태우 장군을 당선시켰어. 자,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직관적인 판단으로 보시기에 DJ와 YS 단일화가 실패한 데는 어느 쪽이 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책임이 50대 50 정확하게 갈립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요? 예. 오.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께서 각각 회고록을 발표를 하고 다 작고하셨는데 거기에 예. 어느 한 줄도 김수환 추경 말이었고 어느 한 줄도 박찬종이 얘기가 없어. 참 내가 지금 유감스러운 일이야. 예. 이게 이제 이런 젊은이 후배들 앞에 얘기하기가 저는 두 양반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고 말썽도 부렸고 덤벼들기도 하고 결정적 순간에 판세를 좌우하게 하는 중간점에도 내가 섰다고 이게. 그러면 두 분 모두가 민주협 결선 과정에서 지금 삭발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김수환 추경과의 내가 연락 관계 이런 걸 봐서 박찬종 이름 한 줄은 놔야 되는데 그 두 분이 회고록 냈을 때 당장 찾아가서 그 봤다고.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안 사버렸다고 그거를. 안 사버렸다고. 그 제가 회고록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머리에 축적하고 있는데 쓰면
내 잘못한 것에서부터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다까지 내가 다 쓸 참인데 근데 안 쓰기로 했어. 왜 그러니까 지금 쓰면 네. 아직 살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갖고 전부 다치게 된다고.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도 내가 회고록을 쓰면 다치게 된다고 그게. 쓰세요 그냥. 써버려요. 골로 보내버려? 네. 이미 많이 가셨어요. 아니 반기문 총장 외에 많다고 여러 명이야. 많아. 아니 근데 반기문 총장님하고 어떻게 엮이실 재밌겠다. 기회가 아니, 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야당인 신민당을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서 우리를 계속 성원을 하셨어요. 86년 8월에 그 아주 더울 때에 전두환 정권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가 하니까 학원 안정법이란 걸 법안을 만들어가 국회에 제안하려고 했어요. 학원 안정법이 뭔가 막 학원을 안정시킨다. 어떻게? 그러니까 경찰을 학원 안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 대학 측의 요구가 없어도 투입할 수 있다. 근데 그 법 만들기 전에도 다 투입했지요. 그러니까 뭐 식당 큰 강의실에 전부 사복들이 들어앉아 가지고 그 82년도에는 강원대학교 식당 점심 시간에 앞에 이제 미국 국기 성조기를 불태우고 전두환 정권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몇 사람이 주동했는데 거기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성조기에 불태우려고 펴드는 순간 짭새들이 그때는 학생들이 짭새라 그래서 그 네. 사법경찰관들을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막 제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미 이런 데 제압됐다. 미국 소리도 못하고 미 이러다가 제압됐다. 물론 그것도 내가 변론했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소상히 하는데 학원 안정법이라는 건 그런 걸 아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기경을 찾아갔어요. 추기경님, 이게 이런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놈들, 미친 놈들이라고. 그럼 우리 총재님을 제가 오후에 모시고 올 테니까 두 분이 이게 한번 한담하시고 기자들 앞에 사진만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재님이 누군데요? 이민우 총재였어요. 이민우 총재 신민당. 예. 그 뒤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총재 되고 그때는 이제 미추도 이 병행해서 존재했을 때니까. 네네. 그래서 오후에 이민우 총재 모시고 가서 두 분이 한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잘못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교관 현관에 나가 기자들 대기시켰다가 사진 찍고 하는데 주요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어딘가 한 군데 나. 나는데 청와대 전두환 중앙정보부에서는 이게 박찬종 이름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저놈이 댕기면서 전부 이런 장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맞는 말이지. 장난하는 것이지 그게. 네. 장난. 응? 작난. 난을 난을 만드는 거지. 그게 네, 전두환을 쫓아내는 난을 만드는 거지. 장이 아니라 작.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후보 단일화 내가 이제 삭발라고 할 그 무렵에 이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라. 그러니까 차례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랬지. 그 차례로 부르는데 가야지 이 양반들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맞춤형 유산균. 나를 위한 스텔스 적중 유산균.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수상한 이야기! 네, 수상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들 옆으로 다가갑니다. 네. 2017년 12월 2일
16일 바로 이곳 수원에서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상한 콘서트. 아, 수상한 콘서트 2017년 12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리모델링 전문이라고 해서 뭐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올바른 보험 올보넷. 현대인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보험을 많이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전문가가 다이어트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가입한 보험들이 내 소득 수준에 적당한지, 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은 아닌지 속 시원하게 모든 문제를 다 컨설팅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자, 그럼 현안으로 좀 들어갈 텐데 예. 지난 12월 9일이 탄핵 1주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 탄핵 그 이후 1년 정리해 주시죠. 이제 심각한 질문이들 웃지 말아야 되겠죠.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게 헌법 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조항에 근거한 국민 저항권 행사에 기반해서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한, 그래서 헌법상 기관 중에 첫째가 국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게 이 헌법상 첫째 기관인 국민이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너는 물러가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주권자인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탄핵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법 절차에 따라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 중심은 시작과 끝이 우리 국민이다. 국민의 승리다. 이 탄핵이 현대사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일까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진다면 저기 4.19 혁명, 네. 그다음 5.16 구테타, 12.12 구테타 뭐 이런 식으로 이 따져가면 중요한 꼭지가 분명히 될 수 있죠. 네. 만일 국민의 이 저항권 행사를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이걸 수렴하지 않고 국민이 끝까지 이걸 주장했다 그러면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었죠. 유혈 사태. 네. 예상할 수 없는 유혈 사태. 네. 그런 점에서 서방 선진 국가도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촛불 시위, 그게 확대된 촛불 혁명으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파면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변호사님, 4.19 혁명 1년 뒤에 5.16으로 엎어졌고 또 6월 항쟁 당시에도 그렇게 직선제 개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태우 좋은 일만 해줬고 또 사실 80년에 서울의 봄 이후에 광주 학살이라는 참극을 만났고요. 왜 이렇게 우리 역사는 계속 반동에게 엎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멸망했거든. 1910년 그리고 36년 일제 식민지 강령 기간이 있었고, 해방이 우리가 자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그 강대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북 분단을 시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적 역량을 축적할 시간이 실제로 거의 없었다. 굉장히 짧았다 하는 것이 나는 전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를 하는 단계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독재자가 확실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로 파면당하고요. 5월 9일에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중학교 후배라고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학교 후배입니다. 예. 예. 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제 100일 지나서 이제 거의 7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앞에 정권과 이제 대비해서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비해서는 소통에 일단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친근감을 주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6개월 동안 심어줬고 바로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준 소통에 성공했다. 예. 그런데 6개월 지나는 사이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첫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선거 때 공약 중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5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장관 국무회의를 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이 꽤 있고 인수위 시절이 없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운 대통령 아래서 후임자가 당선돼 가지고 약 2개월 동안에 인수위 시절이 있었던 종전과 같은 관례가 아니고 당선된 순간부터 새 대통령이니까 그 인사에 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도 조금은 우리가 관대하게 봐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인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을 옆에 세워놓고 발표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다, 이러한 사람이니까 비서실장을 시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게 생중계 방송을 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앞에 대통령의 꽉 막힌 행태에 비춰봐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보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인사상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국회 청문회에 거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홍종학 벤처 중소기업 장관의 경우에는 아예 야당 전부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임명을 강행했는데 나는 그럴 경우에라도 대통령이 왜 이 홍종학 씨가 이 시기에 왜 필요한가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를 해달라.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지지하는 이른바 문인이 팬이 있잖아요. 네, 저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더욱 신뢰를 얻고 저처럼 좀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내가 저 자리에서도 저런 사람을 저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비판이 있는데 저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믿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눈 감아버렸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쌓이게 되면 일자리 창출, 경제 문제, 대중국 관계 이런 데 계속 무슨 허점과 실적이 안 나오고 하면 이게 쌓여서 이게 덮개가 쌓여서 이게 화약처럼 발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중계는 대통령께서 못 보시겠지만은 나중에 동영상 되는 이런 걸 대통령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중학교 후배치고는 상당히 인색하시네요. 네, 좀 약간 섭섭합니다 제가. 네.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동창만 하면 더 세게 얘기할 텐데. 그래요? 변호사님, 뭐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르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야당이 촛불혁명 당시에 말하자면은 탄핵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씨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대통령이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계속 딴죽 걸고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뭐 문 대통령 하는 거 발목 잡아봐야 지지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고공행진을 유지해주는 예. 제1야당이 올곧게 서서 건전한 대안 세력으로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길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게 이적 행위를 하는 이 집단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러잖아요. 그 오다가 방송 들으니까 홍문종, 뭐 한선교, 김성태 이런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홍문종, 한선교는
친박 호위무사 그룹의 핵심들이에요. 네. 제1야당 원내대표 이 선거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종이신문을 보면 정치면 조중동에도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왜 이 취급을 받느냐? 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니까 이걸 그들도 볼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게. 예. 그 친박 호위무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집단들이지요. 박근혜 탄핵 사태를 초래된 것의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럼 친박 호위무사들 저 친구들은 서청원, 홍문종, 뭐 윤상현, 뭐 최경환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하면 네. 그게 맞춰가지고 그걸 보호하면서 칼춤 추고 특히 작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배신자를 찍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공개회의 석상에서 배신자 찍어내라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천 파동에 칼춤 추면서 진박 감별사다 뭐 최경환이 같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이지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사람들의 책임은 뭔가 하면 말이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두 팔을 벌려가지고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슬며시라도 뒤로 빠져야 돼. 저는 제 능력으로 각하를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 빠지든지 이래야 돼요. 결정적인 것은 정윤의 파동이 일어나서 이른바 조홍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됐죠. 조홍천 박관천 팀이 만든 십상시 최태민 일가 보고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 김기춘 실장도 그 내 친구야. 그러세요? 동갑이세요. 네, 두 그러세요? 분이 동갑이십니다. 네. 어이구. 이제 사법고시 동기생이고 군대도 동기생이고 친구인데 가는 길이 다르니까 예. 뭐 그런 친구는 친구지 초심이 이 보고서를 대외에 국가기밀 문서를 유출했다고 하는 그 죄명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해가 다 무죄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묘혈을 스스로 판 겁니다. 김기춘과 우병우 두 사람이 이 청문회와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최순실이 모른다 그러거든. 최순실이. 그런데 내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누구 찾아가고 정말 최순실이 모르나 이랬더니 왜 모르겠어? 왜 모르겠어? 그 대답을 했대요. 그 듣고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이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놈들은 무능한 놈들이야. 청와대 구조라고 하는 게 권력의 구조라는 게 본관과 집무실 비서동에서 모든 신경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다고. 대통령이 누구하고 만나는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가, 누구하고 밥을 먹는가 여기에 신경이 그냥 곤두서 있다고. 대통령이 방구를 끄면 맨날 몇 시 몇 분에 방구 껐다 하는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 이런데 최순실을 몰라? 최순실을 몰라? 몰랐다고 한다면 그놈들은 아주 나쁜 무능한 이제 참모들인데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근데 그걸 못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성 자체가 그러한 보좌진의 높은 벼슬에 올라갈 때의 심정은 뭔가 하면 큰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오는 모든 직간접적인 이득을 다 챙기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다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의중에 맞는 일만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민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사리가 어느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 머리에 없는 것입니다.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뇌출생에 관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남도 먹거리에서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소개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입맛이 까다로운데 예. 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오, 그래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크기가 말이죠. 네. 제 아들 아이씨,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또 그렇게 비유합니까? 제 아들이 좋아하는 군고구마 맞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네. 하나하나 낮게 포장이 돼 있어서요. 먹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색소 안정제 그리고 당을 첨가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게 없는 갓 구운 맛 그대로. 근데 어떻게 이런 군고구마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한번 맛보시면 말이죠. 네. 예. 이 드셔보시면 진짜 뭔가 좀 당분을 첨가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예. 엄청 달아요. 근데 사실은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들이 특별히 이런 단맛이 확실하게 삽니다. 정말 그야말로 촉촉하고 예. 퍽퍽한 맛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네. 남도의 건강 먹거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1588-21669 1588-1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24시간 아닙니다. 네. 이거 웬만하면 낮에 하세요. 네, 시간 안 지키면 짜증 엄청 내시거든요. 밤 12시 전화하면 쌍욕을 합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남도 먹거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봤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정당 해산만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질이 멸렬한 저 상태로 네. 저 친구들은 지금 쓰레기 집단화되어 있는데 예. 그거 뭐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 그 선거라는 과정만 거치면 전부 세탁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데 네. 그 세탁기에 쓰레기 잘못 넣어놓으면 쓸만한 세탁물도 전부 오염돼갖고 쓰레기가 돼버린다고. 이 친구들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되는 한 이른바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이라고는 TK 뭐 PK 이쪽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몽땅 다 갖다 바칠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요. 네. 뭐 대구시장 경북지사 정도 빼고는 말이지.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전망 내지는 평가. 저게 통합은 안 될 거예요. 통합은 안 되는군요. 네.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도 그 피해자고 그로 인해서 저 퇴출당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한국의 정당이라고 해서는 불행하게도 이게 참 말하기 거북한 진실인데 경상도, 전라도, 패권, 구도 위에 있는 정당끼리 상호 이존적으로 생존을 해가고 있다고. 그게 지금 국민의당의 30몇 석의 절대 다수가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인심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어. 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 전부 인사에서부터 호남 푸대접이란 말이 싹 급습을. 이번 예산도 그렇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걸 국민의당 이름으로 감당해내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속셈이 그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고생을 하지. 고생을 해요. 아 고생한다고요? 네. 하는데 전망이 밝지 않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을 터무니없이 박원순 씨한테 양보한 것 같아. 그때 서울시장을 처음에? 했어야 돼. 여러분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게 대중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지율이 3 내지 5%밖에 안 됐거든. 네. 그 안철수 씨는 이미 그 안랩 때문에 말이지 50%가 넘었단 말이지. 그걸 왜 양보를 해 그걸? 근데 겁을 먹고 양보한 거야. 겁을 먹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게 눈이 커가지고 이 겁을 먹는 표정이거든. 근데 그게 계속 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철수하는 걸로 돼버렸다. 아 이건 엄청 웃깁니다. 네. 철수하다가 완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겁먹어서 한 게 아니라 더 큰 욕심 때문에 양보한 거 아닐까요? 또 저 집안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안에서. 예. 내가 보기엔 겁을 먹어. 아, 겁을 나처럼 먹어. 선거 경험자의 눈에는 겁을 먹고 그래. 겁을 먹어서. 예. 네. 근데 사실 저기 안철수 씨가 그때 서울시장 도전해서 됐더라도 아이고 정말 글쎄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뭔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여망이 있었는데 안철수 씨가 그때 서울시장 됐으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마당인데 그때 됐다면은 그때 국민들이 실망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좀 뭐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원적지별로 조사를 하면 경상도 3분의 1, 전라도 3분의 1, 충청도 기타가 3분의 1이야. 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를 장악한 3분의 1씩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양 세력이 항상 이 정당의 기반을 기득권을 공고하게 유지해 왔다. 네. 이를 뚫고 들어간다. 이게 어려운 일. 하여튼 뭐 내년 지방선거에 제가 봤을 땐 영호남의 이런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좀 우리가 우려했던 지역 구도가 좀 어느 정도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변호사님의 견해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말씀 다 하셨는지요? 질문을 3개 했어요. 질문 질문을- 3개. 말이 질문을- 너무 길어가지고요.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다 했는데 하나 보탤까요? 하나만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서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앞에 정권의 현저하게 부패 징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핀 방식으로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족쇄해야 돼요. 네. 적폐라고 하는 것은 나쁜 폐단이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 쌓일 적자 폐단을 폈자니까. 네. 이거는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누이 쌓여 있는 잘못된 관행, 행태 이걸 바로잡는 것인데 네. 국회 행태. 국회. 대한민국 국회 저걸 저대로 두고 나머지 거 어떻게 다 바로 세웁니까 이게? 네. 국회 운영 행태 이게 완전히 정파별로 작당해갖고 패싸움하는 곳으로 만드는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에요. 네. 느닷없이 국회 나라 국자 모의를 했자 뭐가 모인다는 겁니까? 국민 대표자 회의야.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이유는 헌법 46조에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율권을 행사해야 돼요. 국회에 자율권 행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당끼리 패싸움터로 만들어놔봐.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죠. 이걸. 네. 둘째로 사법정의 세우는 거. 사법정의. 국가정의는 사법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재판, 변론 이게 정당하지 않으면 국가정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김명수라고 하는 깨끗한 사람을 대법원장 시킴으로써 사법정의가 완성이 돼 천만에 대형 로펌 10개를 손을 봐야 돼. 여기에 전직 판검사 고위 판검사들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사건마다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유전 무죄, 유권 무죄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손을 봐야 돼. 이것들을 대형 로펌까지도 봐야 되는군요. 이것들을 네.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걸 누구도 말을 못해. 이게. 말을 못해. 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인데도 잘할 텐데 말 못한다고. 네. 이거 손대면 벌집 수시다든지 이 새끼들 무슨 소리야 이놈. 참아 잡아 열놈. 진짜 이런 놈들 중에 잡아 열 놈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죠. 그다음에 재벌제도입니다. 재벌개혁. 최순실 게이트가 왜 생겼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이 부르고 최태용이 부르고 이래갖고 뭐 스포츠재단에 돈 내라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벌의 이 대기업 재벌 그룹의 돈은 이런 이 세습 이 왕자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게 딱 깔려 있다고. 만일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게 이 회사의 이 CEO가 결정된다 이러면 대통령이 부를 생각을 못 해요. 부르더라도 너 얼마 스포츠 재단에 얼마를 내라 말 못하는 것이 하더라도 각하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 모가지를 생각해야지 주주총회에. 그러니까 이 재벌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 여기에는 재벌 3, 4세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금수저들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네. 이게 그 김동선인가 그 한국 한화 재벌의 뭐 셋째 아들인가 하는 자는 변호사 따귀를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끄드렸는데 뭐 경찰이 증거가 없다. 이 자식들 참 이게 참 기가 찰 얘기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 김현대장에 속한 변호사 그놈들도 이게 뭐예요 그 도대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비굴하게 뭘 안 맞았다고 그러나 그거? 야 세게 발언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국회 그리고 사법정의 그리고 재벌제도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내가 막 문 대통령 만세 부르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막 여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막 무조건 우리 인이 최고다. 우리 변호사님과 저희가 또 이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쓴소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님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한 거 때문에 내가 이 방송국에 누를 끼치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 말씀 하십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